아버님, 어머님, 지금 제 말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번 조사에서 한 번 걸리시면 내년까지 정말 힘드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통장 잔액만 보고 넘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확인하는데 기계라는 게 사람 사정을 봐주지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바로 탈락입니다. 바로 환수입니다.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잘 따라오시면 이번 조사 무사히 넘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수급자 전수조사 대비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알려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할 때만 조사하는 줄 아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한 번 받기 시작하면 끝이 아니에요. 수급이 결정된 뒤에도 매년 2번씩 다시 검증을 합니다. 상반기에 4월부터 6월까지 한 번, 그리고 하반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 또 한 번, 이렇게 1년에 2번을 조사합니다. 여러분만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수급자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분들,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까지 포함해서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한꺼번에 조사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구청, 141개나 되는 금융기관, 20개 공공기관에서 들어온 자료를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라는 커다란 컴퓨터가 싹 긁어모읍니다. 단 한 푼이라도 수입이 늘었거나 재산이 늘었거나 통장에 돈이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면 바로 표시가 납니다.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통장 잔액만 본다는 식으로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작년보다 돈이 늘었으면 왜 늘었는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까지 전부 확인합니다. 아, 이건 부모님한테 받은 거예요 하시면 증여로 잡힙니다. 잠깐 빌려놨다가 돌려받은 거예요 하셔도 차용증이 없으면 증거로 인정이 안 됩니다. 보험 해약금 받으셨나요? 그 해약 환급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증권 자산도 조사하는 바로 그 시점의 시세로 계산이 됩니다. 하루만 올라도 그날 조사에 걸리면 기준 초과입니다. 통장 하나만 보고 끝나는 시대는 정말 끝났습니다. 요즘은 카드 사용 내역이나 전기 사용량까지 직접 끌어오는 법은 아직 없지만 대신에 소득 패턴 분석이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득이 없으신 분이 갑자기 소비가 많이 늘면 의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전기요금이 갑자기 크게 변동하거나 월세 계좌로 입금이 잡히면 현장 조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는 집과 신고한 주소지가 다르다는 게 확인되면 허위 주소지로 바로 탈락입니다. 이번에는 전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분석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지서도 신경 쓰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김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딸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차용증도 없고 따로 증빙도 안 해놨어요. 그냥 급하게 필요해서 딸이 보내준 거였죠. 그런데 이게 조사에 걸렸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이 돈이 뭔가요? 어디서 나온 돈인가요? 김할머니는 당황하셔서 딸이 잠깐 빌려준 거예요 하셨대요. 그랬더니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봐야 합니다 하더래요. 결국 김할머니는 그달 수급비가 깎였고 다음 달부터 재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딸도 깜짝 놀라서 나중에 차용증을 뒤늦게 만들어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조사 시점에 서류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3개월 동안 수급비를 못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분, 박철수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타던 보험을 해지하셨어요.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필요하셔서요. 해약 환급금으로 380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게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조사에 걸렸습니다. 재산으로 잡힌 거죠. 박 할아버지는 병원비로 쓰려고 받은 건데 왜 재산이냐고 항의하셨지만 소용없었어요. 조사 시점에 통장에 있었으니까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거였죠. 결국 그달 수급비도 못 받으시고 2개월 뒤에야 겨우 복구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조사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은행 예금, 적금, 보험, 증권, 채권, 예수금, 연금까지 전부 다 잡힙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소득 신고를 했는지, 폐업은 했는지를 보고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일용직, 알바 소득을 확인합니다. 자동차 등록,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 뜹니다. 그리고 이게 한 명만 보는 게 아닙니다. 부양 의무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분들까지 묶어서 봅니다. 자녀 한 명의 급여가 올라도 며느리 한 명이 직장을 옮겨도 수급자 본인인 여러분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 중 한 명만 소득이 늘어도 수급 탈락이 가능합니다.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합니다. 한 번 됐으니까 계속 받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확인 조사는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요. 숫자 하나라도 초과하면 시스템이 바로 감액 혹은 탈락으로 분류해버립니다. 통장에 돈이 갑자기 들어왔다가 나가도 사유를 설명 못하면 그대로 부정수급으로 찍힙니다. 요즘은 현금 입출금 패턴까지 분석합니다.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왔다면 바로 소명 요구가 날아옵니다. 안 하면 급여 정지입니다. 특히 보험과 차량, 이 두 가지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해약 환급금이 커서 재산 기준을 넘기기 쉽고요. 차량은 취득가, 배기량, 연식으로 계산됩니다. 자녀 명의로 돌려놔도 실제 사용자가 본인이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만 바꿔도 전산에 기록이 남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세요. 재산이 생겼거나 소득이 늘었거나 가족 구성원이 변했으면 바로 주민센터로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신고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숨기려다가 나중에 걸리면 부정수급이 되는 겁니다. 둘째, 통장 증빙을 꼭 정리해두세요. 돈이 들어오면 어디서 온 돈인지 증빙을 미리 챙겨두세요. 증여면 증여계약서, 빌린 돈이면 차용증과 이자 입금 내역, 보험금이면 해약 사유와 금액 증명서를 보관하세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셋째, 보험이나 증권은 미리 점검하세요. 해약할 때 받는 돈이 혹시 기준을 넘는지 계산해보고 해지하세요. 모르고 해지했다가 기준 초과되면 그때는 늦습니다. 넷째, 가족과 꼭 상황을 공유하세요. 자녀가 승진하거나 결혼으로 배우자 소득이 생기면 본인 수급이 흔들립니다. 미리미리 얘기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조사 통보가 오면 무조건 응답하세요. 자료를 내지 않으면 그 자체로 급여 정지 사유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귀찮으시더라도 꼭 응답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주소지를 정확하게 유지하세요. 실제로 사는 곳과 신고한 주소가 다르면 허위 신고로 잡힙니다. 만약 이사를 가셨으면 바로 주소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곱째, 자녀 명의로 돌린 재산도 조심하세요. 명의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들킬 수 있습니다. 여덟째, 현금 거래를 최소화하세요. 요즘은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증빙이 안 돼서 오히려 의심받습니다. 가능하면 통장 이체를 하시고 메모도 정확하게 남기세요. 실제로 이렇게 준비해서 조사를 무사히 넘긴 분들도 많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작년에 딸이 승진을 해서 소득이 늘었어요. 그런데 미리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셨대요. 딸 급여가 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신 거죠. 담당자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셨고 다행히 기준 안에 들어서 계속 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모르고 있다가 조사에서 걸렸으면 탈락했을 수도 있었어요. 미리 알고 준비한 덕분에 무사히 넘긴 거죠. 또 정만수 할아버지는 통장 정리를 아주 꼼꼼하게 하셨대요. 돈이 들어올 때마다 메모장에 날짜, 금액, 출처를 적어 놓으셨어요. 월 1달 용돈 10만 원, 월 1, 보험 해약금 150만 원, 병원비 사용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조사가 나왔을 때 담당자한테 메모장을 보여드렸더니 아, 할아버지 정말 잘 정리하셨네요 하면서 바로 통과시켜줬대요.
증빙이 확실하니까 의심할 게 없었던 거죠. 이번 조사는 예전처럼 느슨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부 통합조사입니다. 숫자 하나로 탈락할 수 있고 한 번 빠지면 다시 복귀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전사는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한 번 걸리면 환수와 정지, 그리고 부정수급자 명단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평생 그 낙인이 따라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혹시나 내가 놓친 게 있는지 2번, 3번씩 점검하세요. 변동사항 있으면 바로 신고하시고 증빙 서류는 꼭 챙겨두시고 가족과도 상황을 공유하세요. 올해 하반기 이번 조사에서 걸리면 내년까지 기벼보기 어렵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이번 전수조사 무사히 치르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기초수급을 받으시는 분들, 어려운 형편에 계신 이웃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알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열심히 좋은 정보를 찾아서 알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